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해외 채권 담당하고 있는 임재균입니다. 저는 유럽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 유럽 채권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EU가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ESG 채권 시장의 확대입니다. EU는 기존에도 채권 발행을 하긴 했었는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다시피 그 발행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유럽에서 재정 통합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규모로 채권 발행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럽 회복 기금을 위한 7,500억 유로, 그 다음에 고용 안정을 위한 1,000억 유로의 총 8,500억 유로의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발행 규모도 엄청나지만은 단기간에 이 채권들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021년에 2,800억 유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2년과 23년에도 2,000억 유로 내외의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만큼 독일 국채, 보완제 및 대체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가 이렇게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을 하겠지만은 유로존 내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CB가 PEPP를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팬데믹 이후 ECB는 PEPP를 실행을 했습니다. 총 1.35조 유로 규모인데 현재까지 소진율은 46% 수준입니다. 현 EU가 회원국들을 대표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ECB가 충분히 이 PEPP를 통해서 채권을 매입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도는 아직 46%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ECB는 벌써부터 PEPP 규모를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빠르면은 12월 ECB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규모도 확대하고 기간도 기존 내년 6월 말에서 적어도 12월 말 혹은 팬데믹 종료 시까지로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EPP와 EU의 재정통합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기준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의 채권 발행보다 저희가 더 크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대부분이 ESG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ESG 채권이 처음 나타난 것은 2007년에 유럽 투자개발은행이 그린본드를 발행하면서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2007년부터 발행이 꾸준하게 됐지만은 보시다시피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채권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시장이 확대가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럽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 다른 대륙에 대비해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2019년 이후의 의회 선거의 결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친환경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정당인데요. 74석이나 차지할 만큼 유럽 내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이 팬데믹 이후 이런 관심은 더욱더 빠르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유럽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은 그린본드로 발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린본드의 발행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독일 정부는 65억 유로의 그린본드를 사상 처음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그린본드 발행이 처음이다 보니까는 비유동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쌍둥이 구조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린본드를 보유한 투자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통 국채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요. 왼쪽 테이블을 보시는 것처럼 두 구조가 똑같습니다. 만기가 똑같고요. 이자 지급, 표명금리가 똑같은 구조를 발행을 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그린본드 발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독일 정부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만기의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그린본드의 수익률 곡선을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유로존 내에서 그린본드의 벤치마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 내에서는 5번째로 그린본드를 발행한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도 그린본드를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유럽 회복기금 중 30%인 2,250억 유로를 그린본드로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U는 그린본드 발행에 앞서 소셜본드 발행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300억 유로의 소셜본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 조달 때문인데요. 내년에도 추가로 700억 유로가 발행되는 등 EU는 총 1000억 유로의 소셜본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U가 발행하는 총 1000억 유로는 최근 5년간 발행된 소셜본드의 규모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럽에서의 소셜본드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린본드와 소셜본드 발행이 유럽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독일이 발행한 그린본드에는 응찰률이 5배를 기록을 하면서 전통 국채의 응찰률보다 훨씬 높은 기록을 했고요.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독일 그린본드의 금리는 전통 국채보다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U의 소셜본드에도 대규모 자금이 모였는데요. 특히 지난 10월 달에는 총 2,330억 유로가 모집이 됐습니다. 이는 단일 채권 발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로존 내 안전자산인 가운데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속가능 채권, 즉 ESG 채권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연기금들은 ESG를 투자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랙락 등 운용사들은 투자 기업들에게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ESG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북미 지역에 위치한 특히 연기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ESG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 지역, 아시아, 북미, 유럽 등에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기 위해 약속했는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북미에 위치한 연기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가 아직 아니다. 그러나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런 북미에 위치한 연기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한다로 바뀌게 되면은 그런 자금들이 더 쏠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매입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난 10월에 ECB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21년부터 그린본드 및 소셜본드 등 지속가능 채권을 대출을 위한 담보로 인정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향후에 자산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 연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기후변화라던가 인종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은 소셜본드나 그린본드를 통해서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 연준도 이런 채권들을 매입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네, 감사합니다.